주기적 성질을 좀 배울 거거든. 자, 주기적 성질은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그냥 반복되는 그런 성질들이 있어. 대표적인 예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유효 핵전화라는 그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유효 핵전화가 뭔지를 설명하려면 가려막기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전자가 굉장히 많은 전자 안에서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야,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에 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원자 핵하고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당연히 플러스인 원자에게 땡겨 안 땡겨? 땡기겠지. 얘도 땡겨 안 땡겨? 땡기겠지. 자,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만약에 전자를 땡겼다고 쳐. 근데 문제가 뭐야? 안쪽에 있는 이 전자가 쟤를 밀어 안 밀어? 밀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많았으니까. 그걸 가려막기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가 딱 한 마리만 존재를 한다면 원자 핵으로서 플러스 자리가 전자를 잡아 당겨서 인력만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자가 굉장히 많은 저런 다전자 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원자가 잡아당기는 이 전자를 밀어낼 수도 있다. 그게 가려막기에 대해서 원자 핵을 가까이 오는 걸 가려막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원자에게 당기는 그 인력을 좀 약하게 만든다 라는 게 가려막기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유효 핵전화를 배울 건데 유효 핵전화는 뭐냐면 전자가 느끼는 인력이야. 알겠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효 핵전화는 전자가 느끼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인력은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인력이야.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가 강하면 강할수록 전자가 느끼는 인력이 좀 약하다고 느끼겠죠. 맞죠? 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제가 뭐냐면 양성자의 숫자가 변함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볼게요. 유효 핵전화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보다 조금 더 작은 핵전화를 느끼게 되고 내가 말했던 이게 중요하죠.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원자핵이 전자를 예를 들어서 뭐 100% 잡아 당기고 있지만 다른 전자가 그 전자가 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가려막기 효과로.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건 100%보단 조금 낮게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은 완벽하게 1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얘는. 왜? 방해하는 녀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근데 헬륨은 이제 2개 시작이잖아. 맞지? 원래는 이 녀석이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2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 맞잖아, 얘처럼. 근데 2보다는 좀 작아요. 서로 딱 밀어내서 그래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는 더할 나위 없지. 야. 얘는 0.3이 좀 줄었지만 얘는 몇 줄었어? 3.5나 줄었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갭 차이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해갔습니까? 이 얘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이것도 됐다 쉬워요. 자, 2주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미네붕탄질산 네. 이거 2주기인데 자, 족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계속 증가하죠.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왜 계속 증가하냐? 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가 왜 점점 커지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봐봐 이거예요. 자, 족수가 점점 커졌어. 한 주기에. 그러면은 양성자도 하나씩 커지지만 전자도 하나씩 늘어날 거야. 맞지?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냐면 양성자가 땡기는 거의 대결과 전자가 반발력을 하는 거에 대한 대결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겼어 지금? 전자도 늘어나고 양성자도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유효 핵전화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양성자가 땡기는 인력이 전자가
밀어내는 반발력보다 좀 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영향이 더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 안에서 봤을 때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주기 안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 지금 핵전하의 증가가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오케이? 유효핵전화가 늘어난다. 쌤이 말했다는 그거잖아요. 인력이고 반발력이니까. 알겠죠? 자, 이번에는 같은 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족이야. 같은 족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상황이 되냐면 껍질도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 껍질도 늘어나고 그 양성자는 더더욱 늘어나죠. 맞죠? 뭐 8개씩 늘어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결국에는 전제가 느끼는 인력인 즉 유효 핵전화가 크면 어떻게 되고 작으면 어떻게 되냐? 원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까? 자, 전자가 느꼈을 때 유효 핵전화가 좀 많이 큰 원자가 있고 전자가 느꼈을 때 유효 핵전화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느끼는 원자가 있다면 유효 핵전화가 크게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자가 원자 핵을 향해서 안으로 더 함몰돼서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자 크기가 어때요? 좀 작아지려고 하겠죠? 반지름이 좀 작아집니다. 근데 유효 핵전화가 좀 작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당기는 게 좀 약할 거니까 그때는 좀 반지름이 커진다.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대체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두 원자 핵 간의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실제로 보시면 좀 달라요. 지금 수소 분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수소 분자가 원자 반지름이라 한다면 이 정도가 원자 반지름을 생각하겠지만 원자 반지름은요. 결합을 했을 때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에요. 약간 함몰돼서 들어가는 거고요. 살짝. 실제로 저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있어요. 그 분자와 분자 사이, 아니 원자 사이면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을 하든지 간에 가장 가까워지진 않고요. 그렇다고 좀 여기 딱 붙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중간 정도 이렇게 겹쳐져요. 오버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랩 된 상황에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해놓은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결합하고 있을 때야, 모였을 때. 결합하고 있을 때야, 선생님 따로 있을 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결합하고 있을 때 재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명칭으로 딱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합하고 있을 때 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 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원자 반지름은요, 어쨌든 간에 쌤이 아까 말했죠.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가 유효 핵전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효 핵전화가 크면은 반지름이 작아진다. 무조건적으로는 아니야. 조건이 있어. 다른 영향이 주는 게. 한번 볼게요. 같은 주기 상에서 봤을 때는 유효 핵전화가 고작 늘어나긴 하는데 양성자는 하나씩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영향을 좀 많이 받냐면 유효 핵전화밖에 영향 받는 게 없어요. 심지어 같은 껍질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이 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죠? 원자 반지름이 좀 작아집니다. 같은 주기 안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비교를 할 거야. A, B, C, D 막 이렇게 해놓고선 누가 제일 작고 누가 크고 요딴 거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요. 같은 족 안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물론 얘도 원자 번호가 커지기 때문에 선생님 원자 반지름이 좀 작아져야 하겠지만 얘는 껍질이 늘어나. 껍질. 주기. 껍질 자체는 절대적으로 원자 핵이 전자를 땡긴다 하더라도 그만큼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조금 뭐 일반적인 껍질의 크기가 사이즈가 이 정도 간격이라면 조금 땡기긴 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이 주기가 늘어난 만큼은 쫙 땡기진 않는다고. 알겠지? 조금은 땡길 수는 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기가 증가하는 것만큼 크기를 줄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 정도 힘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오히려 얘는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그거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유효 핵전화도 있고 껍질 수인 주기도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누가 반지름에 영향을 더 많이 주냐 뭐 이런 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상관이 없어. 주기는 일정해서 껍질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땐 유효 핵전화만 따지고 얘는 껍질도 바뀌어서 껍질도 생각을 해준다면 껍질이 좀 더 사이즈가 더 크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껍질로 가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여기 쓰여있죠? 보시면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가 오케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의 증가보다는 좀 크다. 쌤이 말했잖아. 주기가 커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좋다고.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내려가는 거 맞죠? 유효액전이 커지기 때문에 얘도 내려가고요. 얘도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줄하고 이 줄은요. 지금 주기가 달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얘가 2주기고 맞죠? 2주기, 뭐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점점 껍질이 커지고 있죠? 주기가 커져서 그래요. 괜찮죠? 자, 이온 반지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이온을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온 반지름은 말 그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양이온은 어떤 상태예요? 전자를 잃어버린 거고요. 맞죠? 원자과 전자를 다 잃어버린 거고 음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좀 부족한 상태라 채우기 위해서 얻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동일한 이온에 대한 동일한 원자에 대해서 이온으로 만든 거랑 비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말 이거 정말 단순하거든? 진짜 단순해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양이온이 되기 전에 있었어. 양이온이 되기 전에 원자가 있었거든? 얘는 양이온이 되게 되면 전자를 버려 안 버려? 버리지. 그럼 주기가 하나 주는 거 아니야? 주기가 하나 껍질이 하나 줄겠지. 맞아요? 버린 거니까. 그러면 껍질이 줄었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아진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보다는 이온 입장에서 봤을 때가 더 작아집니다. 이해갔습니까? 뭐 예를 들어 나트륨이가 나와 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껍질이야. 주기가. 맞아 틀려? 근데 하나를 버려버리게 되면 이 세 번째 껍질을 안 쓰잖아. 맞지? 그럼 주기가 떨어진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2주기로 만족을 할 텐데 그러니까 껍질 수가 좀 작아지니까 반지름이 좀 오히려 작아진다고 양이온은. 그래서 양이온 좀 작아요. 대표적으로. 양이온은 뭐하다고? 작아요. 음이온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야. 알겠죠? 자, 음이온은 전자를 받아 안 받아? 받겠지? 자, 그러면 음이온은 전자를 받기 전과 받아서 음이온이 됐을 때는 껍질수가 어때요? 똑같아지죠? 껍질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반발력이 생겨서 서로 밀어요. 이해하세요? 미니까 어때요? 더 풍성하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음이온은 이온이 되는 순간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양이온보다는 누가? 음이온이 좀 커요. 알겠어요? 물론 이거는 같은 주기 내에서 봤을 때야. 좀 비교하면 좀 극과 극이면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이해하시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같은 주기 내에서 양이온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이온끼리 한번 비교해보자. 자, 아까는 이제 양이온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반지름이 좀 작고 음이온 반지름이 좀 크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나마 R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 있는 양이온의 지금 원자 번호를 가지고 판단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당연해요. 자, 지금 이거는 주기가 똑같아. 맞아 틀려? 주기가 똑같아요. 왜? 이온들이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전자 배치가 다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으니까 다 같은 전자 배치야. 주기는 다 같은 상황이야. 자, 그러면 주기라는 것은 반지름에 영향 안 주겠네. 저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럼 누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유효 핵전화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 누구예요? 13번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작아진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반지름에 영향 주는 건 두 가지야. 주기가 영향 주냐, 반발력인 전자가 영향 주냐, 아니면은 이제 이거 껍질이 영향을 주냐인데 껍질은 이미 똑같으니까 껍질은 신경 쓰지 말고 양성자로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음이온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수레림의 방타시산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를 얻어서 됐고 하나를 얻어냈어. 그러면 이 녀석도 결국엔 뭐야?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와 똑같은 상황. 주기가 이미 같기 때문에 주기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원자 번호가 많기 때문에 얘가 유효액정화가 더 크기 때문에 좀 작아져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주기라는 세팅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주기는 신경 쓰지 마. 영향을 안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유효 핵전화가 영향 주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족 내에서 한번 봐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웃긴 게 있다? 같은 족 내에서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껍질수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요놈 수소니까 뭐 예외라 패스하고. 자, 이 녀석은 지가 양이온이 되더라도 헬륨이 될 거예요. 맞지? 이 녀석은 양이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만약에 양이온이 되면 여기 놈이 될 거야. 이 크게 갖춰 맞춰 온잖아. 맞지? 그래봤자 얘네들은 주기가 다 달라 안 달라? 다르지? 밑으로 갈수록 주기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으로 만들어도 아래쪽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그러면 얘네도 마찬가지 아닐까? 맞죠? 당연히 이놈이 제일 커요. 알겠습니까? 양성자라는 의미가 없다고요. 껍질수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껍질수가 달라서 그래 이거는. 껍질수가 다르면 껍질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뭐 할 거냐면 등전자로 할 거야. 등전자. 알겠어요? 자, 등전자도 비슷해요. 자, 일단 등전자란 전자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전자수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때 반지름을 하려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때요? 유효액자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 작아진다. 이것도 너무 쉽죠? 지금 보시면은 요거 싹 다 진행했거든요.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제가 뭔 소리냐면 주기가 다 그냥 더럽게 힘드네. 2, 2개, 8, 7, 4, 7, 여기까지만 갈게요. 봐봐요. 이 새끼가 다 이온을 만들 거야. 그럼 전부 다 어두가 돼. 전부 다 네온이 된다고. 그럼 일단 네온이 다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주기는 변화 있어? 주기 변화 없고 전자 다 똑같지. 그럼 뭐밖에 안 남아 이제 변수가? 유효 핵전화밖에 없는 거 알겠지? 이해하세요? 그럼 유효 핵전화밖에 변수가 없어 반지름은. 그러면 유효 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큰 거기 때문에 이 새끼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 알겠지? 알겠어요? 이게 자꾸 그게 뭔데 한쪽에 고정하면은 다른 쪽으로 확인하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라도 뭐 다를까요? 똑같겠죠? 얘네들도 이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등전자라는 거 보니까 다 동일한 비활성 기체예요. 그러면 그 빌어먹을 비활성 기체는요 주기가 다 똑같다는 얘기고 얘네가. 그럼 주기도 똑같고 전자도 같다? 그럼 뭐밖에 없어? 변수는 유효 핵전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클수록 오히려 반대로 작아지게 된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뭐야? 쌤이 말했던 것처럼 유효했잖아. 껍질수, 전자수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봐봐. 동일한 걸 찾는 거야. 자, 근데 웃긴 건 이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비활성 기체가 될 건데 그러면은 동일한 비활성 기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플루오린하고 나트륨은 비활성 기체가 똑같은 놈이 되거든. 그럼 전자수 같고 껍질수 같으니까 누가 영향을 주는 걸로 판단한다? 유효 핵전화 원자 번호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동일한 나트륨이거든요. 지금
자, 동일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그 유효 핵전하는 반지름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온으로 돼버리게 되면 얘는 껍질 수가 하나 줄어요. 맞죠? 하나 줄기 때문에 껍질 수가 좀 많은 이 녀석이 좀 더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 동일한 플루오린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자, 현재 이거나 껍질 수는 똑같습니다. 얻은 건 똑같아. 버린 게 다르지, 알지? 얻은 거는 똑같아. 주기 똑같고 심지어 핵전화도 똑같아. 그럼 변수는 뭐야? 추가된 전자에 의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좀 더 반지름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 가지 영향에 대해서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유효액전화는 플러스 1 맞고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유효액전화가 원래는 플러스 9인데 중간중간에 전자들이 많아서 조금 그거보다 작아질 것이고 유효액전화예요. 자, 유효액전화인데 지금 염소와 나트륨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그냥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훨씬 더 유효액전화가 크다. 염소가 원자 번호가 크니까 맞게 되겠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마찬가지 똑같은 유효 핵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리튬과 나트륨은요, 지금 주기가 좀 다른 상황인데요. 자, 이쪽이 껍질이 좀 크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는 좀 비교적 가까운 녀석, 알겠죠? 가까운 녀석이 좀 느끼기가 더 잘 느끼겠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리튬과 베릴륨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A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요, B보다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B는요 A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발동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A는요 가려막기 효과가 B보다는 덜 하겠죠. 아무래도 제일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액 전화는 A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죠? 제일 가까워서. 자, 이번에 B가 느끼는 거는 E보다는 여기다 B B하고 E죠. 아, B하고 어디 있어? 요거야? 야, 동일하게 원자가거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B보다 안쪽에 있는 게 두 개인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마 이거 얘가 중요할 거야 아마. 양성자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크다. 알겠죠? 동일한 껍질이죠 일단. 동일한 껍질이면 뭐로 판단한다? 요걸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맞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C하고 E가 느끼는 거 C하고 E 얘는 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 같은 쪽이 있으니까 이거는 맞겠죠. 그렇죠? 이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D가 이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D가 C보다 크다. 이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 D하고 C지. D하고 C. 효과는 누가 더 커? D가 더 크겠죠. 당연히 안쪽에 있는 게 더 크지 당연히. 맞겠고. 자, 3번. 자, 이온 반지름과 원자입니다. 자, 원소 기호는 다 똑같은 상황이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리튬하고 나트륨입니다. 이거 원자죠. 리나. 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껍질수가 늘어난 거 얘가 더 크고요. 2번 나트륨은 여기 있고요. 염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때는 원자 번호가 큰 놈이 오히려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나트륨으로 되어 있죠. 자, 저 새끼는 이온이 되게 되면은 어때요? 하나 껍질을 벗겨버릴 거니까 어때요? 반지름이 좀 작아지게 되겠고 얘는 오히려 반발력 때문에 오히려 커지게 되겠죠? 알죠? 이주기야. 뭐하는 짓이면 이주기예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보면 금속이 됐죠? 자, 금속이 됐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됐다는 거야. 전자를 버렸다는 얘기죠. 껍질이 줄어드는 거, 반지름이 좀 줄어드는 거. 이 새끼가 이제 금속 이온이 되겠고 얘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반발력으로 인해서가 좀 커졌죠. 그래서 얘는 CD가 되겠고.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를 했다. 그래서 이주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AB라는 금속은 여기 왼쪽이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봐도 얘네는 작아요. 그 음이온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원자만 큰 게. 그러면 이게 두 개 중에 뭐가 되냐면 원자 반지름 봤을 때 원자 번호가 큰 놈이 아무래도 반지름이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반지름이 작아도 D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시고 그 다음에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의 반지름보다 큰 것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전자 때문에 영향을 받겠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다음 자, 리튬과 플루오린의 성질을 비교한 거. 자, 리튬, 나 플루오린 같은 주기예요. 참고로
자, 금속성은 당연히 얘죠. 금속이니까.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얘가 작죠?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얘가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됐죠? 자, 이온 반지름. 이 새끼는 이온이 되면 요 새끼로 올라갈 거고 이 새끼가 이온 되면 이 새끼가 되겠죠? 그럼 주기가 달라요. 일단은. 맞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크죠. 그리고 음이온이 더 커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반대군요. 크다 해놓고 내가 반대로 바꾼 거. 크다고 해놓고 거꾸로 했어요.